올해로 29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해 열흘간 영화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사라졌던 행사들이 부활해 볼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정당에서 많은 예비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8월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는 4개월째 2%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해 열흘간 영화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지난해보다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상영작은 늘었고 사라졌던 행사들이 부활해 볼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전란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해 제작 발표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사극 대작으로 강동원과 박정민, 차승원 등 화려한 배역진의 참여가 눈길을 끕니다. 상당히 흥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완성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대중한테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폐막작은 싱가포르 최초로 칸과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에리쿠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 선정됐습니다. 개폐막작을 비롯해 올해 영화제에는 224편이 공식 초청됐습니다. 이 중 86편은 전 세계에서 첫 상영, 13편은 제작국가 외의 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상영 편수가 8%가량 늘었고 게스트 셔틀 운행, 데일리 종이신문 발간 등 예산 등의 문제로 사라졌던 프로그램들도 부활합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협찬하고 기부금 같은 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작년보다 협찬이 늘어났어요. 다행히 정부의 예산이 주는 것들을 잘 메꿔 나갈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과 영화의 만남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영화제에 참가해 아시아 최초로 관객들이 AI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또 영화인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엑스포의 마켓 부스에서는 영화 전문가들에게 코파일럿 시연을 선보여서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CFM의 AI 컨퍼런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연기 세계를 조명하는 등 각종 기획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BTS의 리더 RM의 솔로 앨범 제작기와 입대 전 기록을 담은 작품 등 화제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 영화제 발상지 남포동을 비롯해 황령산 봉수대와 밀락수변공원, 영도 봉산마을, 다대포, 회동수원지, 고리스포츠 문화센터 등에서도 영화가 상영돼 부산 전역에서 축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7명의 인물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각 후보마다 본선 진출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야 후보 2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승기 예비후보. 금정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 예비후보는 누구보다 바닥 민심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안전기반 구축, 생활 스포츠시설 확충 등 금정 6대 더 비전을 제시하며 일자리 구청장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정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청장이 지금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류재성 변호사, 부산 변호사의 인권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해온 류재성 예비후보는 금정구에서 작지만 위대한 시작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류 예비후보는 시민의회 구성과 사회주택 건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해 동서지역 간 소득 불균형과 복지 격차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능한 혁신 행정가로서 금정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한표 전 금정구 의회 의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예비후보 7명을 비롯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까지 가세하면 10여 명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치열한 당내 경쟁이, 야권은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 소비자 물가는 4개월째 2%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상승했습니다. 생선류와 채소류, 과실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3.6%, 전년 동월 대비 5.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가격이 114.8% 올랐고 복숭아는 41.5% 가격이 내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영 팔도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주요 성수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소비심리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이 우려되자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난임 환자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부산시에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난임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2022년 기준 부산의 연간 난임 진료 인원도 13,0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6월부터 부산 지역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감과 변호사, 경찰관 등이 강사로 나서는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해와여고를 시작으로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4곳 등 총 7개 학교에서 직접 강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8월 말 기준 초중고 625개 학교 중 279개 학교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최근 102세 생일을 맞은 영국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했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는 다른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상공 2100m에서 뛰어내렸는데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열정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요. 미국의 다이애나 나이아드는
64세의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의 바다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5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미국의 해리엇 톰슨은 92세 나이에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암을 2번이나 이겨낸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1920년생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죠. 또한 이순재 배우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70년째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2년 전 95세로 타계한 송혜 선생님은 사망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현역 최고령 MC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를 이유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인 윌리 슈라호가 2일 거제 사업장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 슈라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군수 지원함으로 앞으로 약 3개월간 정비한 뒤 미 해군 측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조선사 중 미 해군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등 MRO 사업에 진출한 것은 최초라며 적기 인도를 통해 K방산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약 80조 원 이상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 대다수가 부산형 워케이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2023년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가지 원격 근무 숙박시설을 이용한 총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체 참가자 93.3%는 부산형 워케이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참가자 10명 중 9명은 부산형 워케이션 참여로 워라밸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90%였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부산 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외 지역 거주자가 부산에 머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숙박과 관광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지역 건설업 위기 극복과 일감 확대를 위해 부산 건설업체와 건설 대기업 상생데이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건설사, 건설 관련 단체가 마음을 모아 부산 지역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올해 행사는 부산 건설업체와 건설 대기업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내 시공능력 상위 건설 대기업 18개사와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 부산의 전문 건설업체 50개사가 참석합니다. 부산시는 행사에 참여한 대기업과 협회를 대상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과 차세대 급행철도 건설, 도시정비와 공공건축물 조성 등 15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추석을 앞두고 거제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상품권 구매 금액은 10% 특별 할인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오는 5일부터 25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1일과 4일 2차례 35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등 32개소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비플페이 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